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의 혼술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이 갑자기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을 양옆에 딱 앉히고 발표를 한 800조 원 규모의 강주 전남 몰빵 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경기도 용인에 짓고 있는 그 반도체 증설 추진하고 이것을 강주 전남에 짓는 걸 하고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둘 다 망하는 길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야당에서 이것을 비판을 하는 그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오늘 반박을 하면서 또 일종의 궤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핵심은 이거를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강주 전남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빵을 한다는 것이 이게 결국 사기극 아니냐, 전당대회를 앞둔 이벤트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이 반박을 하면서 일종의 그 궤변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떼버렸습니다. 두 가지를 떼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 이 부분하고 강주에 몰빵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떼서 현실성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그렇게 시비를 걸더니 나중에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강주에 가는 것을 또 시비를 건다. 같은 입으로 그런 말을 왜 하느냐, 모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상황은 그냥 단순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꺼내 들어서 왜 국민 갈라치기를 하느냐,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 이야기죠.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데 이재명은 이것을 또 교묘하게 또 분리를 해가지고 국민에게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이것은 야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무슨 민간 합동 점검 회의라는 걸 또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간 합동 점검 회의, 거의 하루 이틀에 한 차례씩 계속 회의를 여는데 이게 과연 8.17 전당대회 끝나고도 그렇게 할지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면은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 상반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니까는 강주 전남에 몰빵을 한다고, 이렇게 강주 전남의 이 표가 중요하니까는 몰빵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이제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재명 이거를 두 개를 딱 분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 같은 입으로 왜 두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은 이 뜻을 알면서 지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 이렇게 또 일종의 궤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방해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야당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국민들, 청년들에게 우리 국민들도 아니고 전남 강주 쪽이죠. 그리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이게 현실화되면은 어떻게 고용이 늘어나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모든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까 전문가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걸 왜 하느냐? 결국은 국민 갈라치기고 전당대회 대비를 해서 강주 전남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언론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마치 이 야당이 그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호남 몰빵을 하느냐? 지금 8월 17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새로운 당 대표를 뽑죠. 거기서 만약에 정청래가 되면은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투표가 방식이 경선 방식이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가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데 사실상 권리당원이 다 대의원하고 1대1로 맞춰놨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결정을 하죠. 그런데 권리당원이 전체 111만 명인데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그 중에서 광주에 11만, 전남에 17만, 전북에 19만 해서 다 합하면은 광주, 전남, 전북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여기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서는 40% 이상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무려 한 47%가 몰려 있네요. 거의 절반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있는 권리당원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호남 출신이죠. 그러니까는 호남이 거의 이번 당권을 좌우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그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전 국민을,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호도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또 이재명이 내놨고, 그리고 이 강주 몰빵론, 전남 강주죠. 이제 전남 강주가 하나가 됐습니다. 전북이 따로 있고, 전북은 어느 정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전북 소외론 왜 우리는 없느냐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전남 강주에 이것이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하는 또 여론도 있고 막 섞여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강주, 전남 강주 몰빵론이 실제로 재미를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진짜로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 이제 한 달여 남겨놨는데 호남이 자기 당 대표로 김민석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 전에 조사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남에서 좀 정청래가 특히 전북에서 많이 이렇게 올인을 그때 지방선거 때 하고 해서 정청래가 어느 정도 호남의 지지세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압도적으로 김민석이 이재명이 김민석을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밀고 있죠. 김민석이 압도적으로 앞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호남에서.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STI에 의뢰해서 지난 4일하고 5일 사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지금 양쪽에 이름이 걸렸습니다. 지금 두 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여기 거주하는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샘플이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갤럽이나 뭐 리얼미터 이런 데서 조사해서 전남에서는 몇 퍼센트 나왔다, 호남에서 몇 퍼센트 나왔다. 이거는 샘플 수가 전체 1,000명 중에서 호남만 따로 떼서 하는 거는 1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지역을 한 게 아니고 호남 지역만 해서 샘플 수가 1,000명이나 되니까 이게 정확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호남의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조사, 왜 이렇게 조사를 하냐면은 이게 당대표 선출 방식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권리당원과 대의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같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호남에서만. 여기서 김민석이 44.2%, 정청래는 20.4%, 2배 이상 김민석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걸로 나온다. 자, 김민석 본격적으로 총리직에서 나와서 출마 선언 오늘 했습니다. 출마 선언 오늘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막 호남에 몰빵을 한다고 막 발표를 하고 이재명 직접 강주 가고 뭐 이재용 회장도 막 강주로 부르고 그 소동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는 그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없죠. 일단 80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2배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이 이 호남 출신이어서 상당히 지지세가 있다고 했는데 호남 송영길도 일단 1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이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44.2, 정청래가 20.4, 송영길이 15.4 이렇게 나와서 호남 출신 송영길도 친명 이재명 쪽의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어쨌든 김민석에게 계속 이재명이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이재명에게 김민석에게 쏠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송영길 제외하고 김민석하고 정청래 가상양자 대결을 붙여보니까 이제 김민석은 이재명이 밀고 정청래는 뭐 김어준이나 문재인이나 이렇게 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도 슬슬 빠지는 것 같고 그 김어준도 지금 파리에 가 있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정청래가 좀 고립되는 것 아닌가도 싶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청래를 미는 것은 문재인, 김어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민석, 이재명이 미는 김민석, 문재인이 미는 정청래 가상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은 김민석에게 무려 58.8%를 몰아주었습니다. 정청래는 23.4%, 그래서 2배 이상 격차를 보였고 특히 이 반도체가 지금 간다는 것이 전남이죠. 옛 전남 지역, 지금 전남 강조가 하나니까 거기에서는 전남에서 김민석이 무려 62.5%, 정청래는 겨우 20.9%,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단 이렇게 김민석에게 올인을 하기 위해서 김민석을 당권을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런 대기업의 팔을 비틀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강조 전남 강조에 몰빵을 하는 이것도 지금 영향을 미쳐서 정청래가 지금 그 당권에서 좀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압력실까지 막 나돌고 있죠. 김어준 씨가 갑자기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는 듯한 모습 보이고 문재인이 지난번에 또 가서 이재명 또 만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또 이재명이 문재인의 팔을 비틀었는지 문제는 뭐 재판도 있고 아직 수사가 안 끝난 것들도 막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가 고립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청래가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대성공이죠. 정청래에게 당권에 넘어가면은 본인은 레임덕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호남에 몰빵을 하는 이런 조치도 취한 걸로 뭐 언론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이재명으로서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이 물거품이 됐을 때 그 강조 전남의 민심은 또 어떻게 또 분노하는 쪽으로 변할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은권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